오랜만에 또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프로 10을 제가 구입을 하고 이제 사용하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시하자마자 공홈에서 구입을 했는데 추석 연휴가 이제 끼게 되면서 한 주 정도 늦게 받게 되었고 한 3주 동안 이제 이런저런 촬영들 다양하게 해보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프로가 쓸만한 물건이냐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액션캠이 없다면 고프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느낀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혹시 구입하거나 관심하고 있을 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고프로 10이 출시하면서 새롭게 GP2라고 하는 칩셋을 이제 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2배 더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같은 해상도라면 2배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데이트를 고프로 10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5.3K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자전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림이 많고 활동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3K의 30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울렁울렁되고 어지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60프레임으로 촬영했더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4K의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광고나 다른 유튜버 리뷰에서 많이 보듯이 해상도는 최대 5.3K 되고 60프레임, 그다음에 1080 기준으로 하면 24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4K의 60프레임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프레임 기준으로 하면 4K에서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 슬로우 모션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화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화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조도랑 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조도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조도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제가 비교해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무실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전등이 몇 개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스탠드빗을 좀 더 받은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탠드빗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 영상입니다. 노이즈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또 그럴 때 해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프로가 이제 액션캠이다 보니까 좀 확대하거나 좀 작은 물체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고프로에서 말하는 저조도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조도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조도라고 표현할 때 주로 야간 촬영을 이야기하죠. 고프로에서 저조도여서 노이즈가 낀다라고 할 때에는 주로 구름이 낀 그런 날씨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림자가 지면 노이즈가 끼고 이글이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아이폰은 핸드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영상 기능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가 애플이죠. 근데 고프로는 완전히 카메라 회사잖아요. 액션캠 회사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한참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밤에 찍는 거는 야간 촬영은 아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터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얼마나 고해상도와 고프레임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5.3K에 30프레임으로 하면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었고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시간이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열 이슈의 문제가 좀 있어서 실제로 배터리를 100%다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펌웨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계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 이상의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많이 좀 오차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도 센서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열이 있을 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그런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K에 60프레임으로 촬영하게 되면 배터리 하나에 한 40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이퍼스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이제 고프로 이전 세대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나아졌다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유튜버들에 의하면 3.0하고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이 좀 더 많이 흔들려도 잘 촬영이 된다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스트 모드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션캠이면 어떤 활동성이 강조돼야 되는데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서 맞는 부분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고프로 온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매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발열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발열 이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쏙 들어가는 편인데요. 고해상도로 촬영하면 보통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발열로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왜 발열이라고 확실할 수 있냐면요. 제가 물에 넣고 테스트 해봤는데 물 속에 완전히 잠수시킨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100%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꺼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호환 배터리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몇 주 전에 보긴 했는데요. 호환 배터리, 정품 배터리 제가 다 테스트 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해지면 기계는 거의 만지기가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발열이 심했고요. 쇼티 같은 삼각대를 사용할 때 그 고프로랑 연결되는 그 부위, 나비 마운트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보통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어딘가에 스튜디오 같은 곳 좀 실내에서 촬영할 때 세워놓고 단순히 나를 촬영하는 것, 어떤 화면을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장시간 촬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가을 날씨죠. 제가 밖에서 삼각대를 놓고 촬영해봤는데 그때는 30분이 지나도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라이딩 영상을 찍을 때 핸들바에 이제 거치해 놓고 보조 배터리를 이제 USB-C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좀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달려서 공랭으로 쿨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4K의 60프레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열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강제 종료를 막고 연속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온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 횡성댐에 간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한 23도, 4도 정도 됐는데 시골이니까 조금 느끼는 거는 더 추웠겠죠. 근데 배터리 온도가 0도라고 표시가 되면서 너무 촬영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디스플레이가 앞뒤가 다 안 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좀 잘 굉장히 나오겠죠?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뭐 안 보여도 대충 각을 잡고 렌즈 방향을 확인해서 대충 맞춰서 찍으니까 괜찮은 화면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온도에 대한 문제가 소프트웨어적이든지 아니면은 센서에 문제가 있든지 좀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촬영 자체에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HDR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하늘이 어쨌든 빛이 많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조금 옆에 좌우로 이제 지형이 있으면 그 앞부분이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하늘에 노출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앞모습 그런 지형들이 어둡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액션캠이라고 하는 것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어놓고 그 부분을 다 노출을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합니다. 이 고프로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파일명 생성입니다. 보통 이런 캠코더들이 4기가마다 끊어서 파일을 새롭게 생성해서 연속해서 촬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럼버링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연속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열어보면 이제 손쉽게 연속된 파일들을 연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이 다르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녹화를 했는데 4기가가 넘어간다 그러면 1001, 그 다음에 1002가 아니라 2001, 3001, 4001 그리고 껐다가 다시 재녹화를 하게 되면 1002, 2002, 3002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하는 파일명이 아니다 보니까 골라내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생성일이나 수정일 순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제가 고프로 한 3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은 이러한 것들이고요. 뭐 흔들림, 막 촬영하는 것들 그런 데서는 굉장히 편했지만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면 스탠딩에서 거치해서 장시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조도 조금만 어두워져도 노이즈가 끼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국내에서 고프로 10이 한 7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오랜 동안 돈을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70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딩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흔들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촬영을 한다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정말 잘 나오고 좋은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고프로 10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액션이 들어가는 활동성이 강조된 영상에서는 고프로의 하이퍼스무스를 아이폰이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